사이다 무비튼. 우리 가족은 남편하고 딸, 나까지 세 식구이고 딸은 고등학생이다. 남편은 쌍둥이 형제인데 남편이 형이다. 시동생은 우리보다 결혼이 늦어서 첫애는 3살이고 둘째는 태어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둘째 애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서 동서가 완전 패닉이라 지금 온 집안이 뒤숭숭하다. 시동생과 동서는 설마 자기들 사이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애가 태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멘붕 그 자체다. 두 사람의 나이는 시동생이 40, 동서가 42. 고령 출산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각오하고 낳았을 걸로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막상 동서는 자기 주변에 고령 산모들이 전부 건강한 애를 낳았다고 하는 정보만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고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지에 대해서는 그저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래서 섣불리 위로나 격려 따위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자기 애를 두고 너무 심하게 말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쇼핑할 일이 있어서 근처 쇼핑몰에 갔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보면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얼핏 동서랑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말을 걸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하고 돌아섰는데 동서가 하는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서 다시 돌아가서 동서를 찾았다. 그러자 동서는 방금 전까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였고 나는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여기서 뭐해? 아까도 봤는데 아기는 어디 두고 지금은 혼자야? 그러자 동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았다. 아, 걔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헉! 버리다니? 어디다? 글쎄 기억 안 나네. 필요 없는 애라서. 이 시간이면 누가 와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라고 하고는 동서는 자리를 떴다. 동서를 그대로 보낼 수 없었지만 이러다 누가 어린 조카를 정말 데리고 가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먼저 화장실 쪽을 뒤졌다. 아기 기저귀 가는 곳이며 비어있는 화장실 칸 등등. 그러자 장애인용 화장실 쪽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기를 안고 서둘러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번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한테 얼른 연락하라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시동생이 남편 전화를 끊자마자 자기 집으로 갔고 텅 빈 집에는 이혼 서류와 편지 한 장만 놓여 있었다. 둘째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 첫째의 인생을 생각해서 나랑 이혼해줘. 둘째 키우고 싶으면 자기 형수한테 부탁하던가. 난 그런 애를 내 아이로 키울 생각 1도 없으니까.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일단 남편한테 되도록 빨리 집에 오라고 하고 나도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시동생도 왔는데 원래도 멘붕이었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졌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솔직히 동서는 밖에서는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고 똑똑한 커리어 우먼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하고 첫 애를 자기가 혼자서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인 것 같았다. 둘째는 우리한테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발상에 나와 남편은 강력하게 거절했다. 시동생은 필사적으로 동서를 찾아 나섰는데 얼떨결에 아기를 맡게 된 나와 남편은 동서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했다. 그 사이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다. 다행히 시동생은 집 근처 길거리에서 동서를 발견해서 붙잡았고 시동생과 다시 집으로 온 동서에게 시부모님이 열심히 설득했지만 동서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자기한테 가당치 않다면서 계속해서 양육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어린애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가 계속 나만 쳐다보면서 내 입으로 그럼 제가 키울게요 라고 하는 걸 기다리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솔직히 시동생 부부는 평소에 나와 남편을 개무시했었다. 단지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 인간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내가 나서서 거둘 이유는 없었다. 그러자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 없었는지 동서가 제 생각엔 커리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형님이라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큰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짓거렸다.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시동생까지 일리가 있어요. 형수님은 전업주부라 시간도 널널하고 다은 중학은 아이하고도 천천히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네 집은 이제 애도 다 키웠고 애 하나 더 키울 여유는 되지 않나? 라는 말을 듣고 남편이 열받아서 시동생을 한 대 쳤다. 자기 남편이 한 대 맞고 쓰러지자 동서가 꽥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동서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맞아도 싸다는 표정으로 싸늘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남편은 바닥에 뻗은 시동생을 몇 대 더 때렸고 네가 낳은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학력이니 커리어니 하면서 누굴 하녀 취급해? 둘 다 부끄러운 줄 알아. 지 자식 버리는 게 어디 사람이야? 라면서 무한 분노 대방출.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그만하라고 나섰고 할 수 없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겠다고 하셨지만 시동생은 형네가 안 키워줄 거면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들 경악. 마치 우리가 애를 안 맡아서 시설로 보내지게 됐다는 저 말투는 뭐지? 듣고 있자니 정말 열이 받쳤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잠시 아이를 보는 건 몰라서 계속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연세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이번에는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왜 왔나 했더니 동서와 마찬가지로 두 어른도 다은 증후군 손자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한테 대고 막말 폭탄을 사정없이 쏘아댔다. 동서 부모님 말씀인즉 다은 증후군 아이는 장래에 심장수술비도 들어가고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자기 딸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일에 따라다닐 수 없다. 본인도 퇴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전업주부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 않냐는 논리였다. 또 동서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지금 혼산말이 오고 가는 중이고 상대가 제법 잘 나가는 집 딸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친척 중에 다은 증후군인 애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혼사에 장애가 돼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반면 어차피 학력이고 뭐고 없는 우리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냐며. 화장실에 유기하는 것도 실패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호적에서 이름을 빼서 우리 호적으로 옮기고 아예 그런 애를 낳은 일조차 없었던 걸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막말을 어찌나 유창하게 하던지 정말 격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집안은 단체로 개념을 상실했어요? 애가 무슨 물건이에요? 아무리 아직 어린애라고 해도 온 집안 나서서 이렇게 아이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화가 나서 소리치고 두 사람을 현관에서 바로 쫓아냈다. 어찌나 열이 받던지 누구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일도 거의 없어서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현관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도 열이 받아서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더러 딸아이를 데리고 당분간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결탁해서 혼자 있을 때 다시 쳐들어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냐면서. 듣고 보니 아주 가능성이 없는 말도 아니었고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행히 친정이 지하철로 새 정거장만 가면 되는 곳이라 딸아이 통학엔 지장이 없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간단히 집을 챙겨서 나왔고 집에는 남편만 남았다. 그렇게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을 했다. 분노로 타오른 남편은 시동생 회사와 동서 회사를 순서대로 찾아갔고 시동생이 지금 자기 자식한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인지 동서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짐승만도 못할 뿐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막장인지에 대해 고발했다. 시동생 역시 동서처럼 인류대를 나왔는데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다. 시동생은 다음번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떠벌렸었는데 사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긴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전부 무산됐다. 물론 동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특히 동서는 육아 휴직 중이었는데 육아가 아닌 유기를 했다는 사실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그 난리 중에 남편이 녹음을 해둔 게 있었는지 회사의 증거로 음성 파일을 제출했고 그걸 들은 직원들 반응이 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 육아도 안 하면서 육아휴직은 왜 받아먹냐며 공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 사실이 동서한테도 전달되자 멘붕 오브 멘붕. 시동생과 동서는 득달같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고 이미 다 계획이 있던 남편은
미리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두었던지라 두 사람이 연장까지 챙겨서 쳐들어왔지만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동선의 부모님도 남편 앞으로 저주가 섞인 협박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두 사람도 예외 없이 경찰에 잡혀갔다. 그 난리통에 딸아이와 친정에서 무사히 있던 나는 남편 말 듣기 정말 잘했다 싶었다. 만에 하나 우리 딸이 납치라도 됐다면 그땐 나랑 남편도 무슨 짓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 후 흉기를 들고 주거 침입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사내에서 공식 문제화가 되면서 시동생과 동서는 나란히 보기 좋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부모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다. 두 사람은 항상 자기들 학력에 대한 자부심, 직업에 대한 우월의식과 과시욕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폐인이 돼버렸다.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자기들 커리어의 오점이 된다며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삐뚤어진 가치관이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다. 아이 문제는 의논 끝에 결국 현재로서는 시부모님이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시동생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지킬 것도 없으니 비록 모자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죄 없는 아이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